헌재가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라면 대통령은 바로 용산으로 출근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기각이 된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었으니까 비슷하게 전철을 밟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인용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아직까지 승복을 안 하셨는데 예. 정말 국민 통합을 원하시고 사회적 대혼란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나 승복한다. 나 다 받아들인다. 라는 걸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 국민들 더 이상 길거리에서 이러시면 안 되고 예. 이제 통합을 해야 될 때다. 네. 나라가 지금 좋은 상황이 지금 어렵다. 네. 그리고 어쨌든 한덕수 대행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이 국난을 잘 좀 극복해 주기 바란다. 여러분 고마웠다. 그 정도로 뭐 딱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게 뭐 억울하니 어쩌니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뭐 침묵한다 치더라도 네.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만약에 승복할 부분이 있으면 명확히 좀 해야 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는 공정한 판결을 좀 거듭 촉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각을 좀 기대해 본다라는 얘기도 했고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에 사회적 혼란을 계속 민주당이 언급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제 서둘러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는 좀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최후 변론 때 예. 임기 단축 개헌 의지를 피력을 했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3 비상계엄 발령으로 인해서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권위나 대국민적 신뢰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기각이 돼서 돌아오시더라도 12월 2일까지처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추스리고 가야 되는데 또 지금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당일은 굉장히 흥분하겠지만 어쨌든 나 언제까지 어떤 스케줄로 개헌을 하겠다. 명확하게 날짜 박아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래도 탄핵해야 된다는 쪽에 그 불만을 일정 부분 스팀 아웃 바람 뺄 수 있는 뭐 그런 건 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이 체제로는 87년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다 선거법까지 포함해서 거기다가 정당법, 당대표나 지도부가 거의 뭐 공천을 찍어 누르고 하는 이런 식의 그래서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아니고 눈치만 보고 한번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빠지다가 하는 자영업자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치가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많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자임을 하고 최대한 압축적으로 빨리 해가지고 난 요거만 끝내고 나가겠다. 두 번째. 어저께 트럼프가 뭐 26% 상호관세 25로 다시 정정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그럼 고마워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본인들의 어떤 실수였나 봐요. 참. 어쨌든 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정말 이건 뭐 과거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닌 그런 전방위적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맹도 필요 없고요. 근데 거기에 카운터 파트너로서 트럼프한테 카드를 내밀고 협상을 할 존재가 없었잖아요. 난 그거 하겠다. 내치는 총리한테 맡기겠다. 근데 총리도 지금 다수당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 수행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추천해라. 총리를 추천해라. 추천해라. 그리고 자꾸 제2계엄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 계엄의 주무장관 당신들이 추천해라. 난 안 하겠다. 의지다. 그렇게
뭐 이래도 지금 뭐 얼마 못하고 저래도 얼마 못하실 건데 이런 정도의 제스처는 좀 취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낮은 자세로 국회에서 협조를 구하고 얘기를 듣고 뭐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 힘듭니다. 예. 여러 가지 좀 만약에 기각각하가 되더라도 국정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약간 조언도 해주신 것 같고요. 인용에 대한 대비도 하고는 있을 텐데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국민의힘 지도부도 아예 생각을 안 하진 않을 텐데 네. 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구체적인 뭐 플랜 B 같은 건 좀 준비가 안 됐다라는 불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 가지고 석방됨으로써 예, 사실은 그 계획이 좀 틀어졌다고 좀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변론 종결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그 조기 대선으로 맞춰서 방향을 좀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 가지고 나오시니까 네, 그 참 거기 또 저 지지자들이 고무돼 가지고 예, 또 그게 일정 부분 여론조사에 반영도 되고 마치 이거 뭐 탄핵 기각이 될 게 네, 그 전보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뭐 플랜 B를 공개적으로 만들기가 참 못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몇몇 그 저 중견 정치인을 비롯해 가지고 그 친윤 쪽 또 친윤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거의 광장으로 지금 많이 나오셔서 예. 지금 강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도부는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있죠. 톤 다운된 말들을 하고 예. 있죠. 승복 얘기도 예, 하고. 그 정도로 지금 선을 긋는 것이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기 대선을 의식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어쨌든 5대 3, 뭐 5대 3.5 뭐 이렇게 탄핵 찬석 반대 여론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네, 참 난감하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오늘 11시 지나서 인용이 되면 이제 뭐 60일 딱 그 냉정한 현실로 다가오니까 네, 어떻게든 그 흥분한 지지자들을 달래고 조기 대선 체제로 넘어가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네, 오히려 지도부에게 당신들이 뜨뜻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오늘 인용된 거다. 우리랑 같이 나가서 싸우지 않고 예. 라고 해서 뭐 퇴진해라. 뭐 지도부에 대한 퇴진 압박이 또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참고로 2017년도 박근혜 탄핵 때는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예. 책임 통감한다. 네, 그리고 앞으로 사회통합하고 나라 다시 일으키는데 그 뭐든 다 앞장서겠다. 이런 메시지를 그 즉시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로 예, 그때는 여론이 차이가 워낙 났으니까 이게 가능한데 네. 지금은 팽팽히 붙었으니까 그게 좀 힘들겠죠.